(1990년)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한 스텔스 항공기 F-117은 이라크의 대공방어망을 뚫고 임무를 수행하며 단 1대도 격추되지 않았을 만큼 효과적인 임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재 5세대 전투기라 불리는 F-22는 F-15, F-16 및 4세대 전투기와의 모의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미래 전장에서의 스텔스 기술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텔스는 전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며 적군의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아군을 보호함으로써 선제 공격 및 생존을 가능케 한다. 스텔스 기술은 음향, 전자파, 적외선, 광학 등의 신호를 회피 또는 감소시키는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항공기 엔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자폐,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 감소, 항공기와 주변 대기의 온도 차이를 통해 발생되는 적외선 감소, 임무 환경에 따라 항공기 외부를 주변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도장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전자파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로부터 방사된 전자파를 통제하는 기술이다. 레이더에서 방사된 전자파는 항공기 표면과 충돌 후 반사되며 레이더는 반사된 전자파를 수신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하고 형상화한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항공기 신호 3개는 전자파를 반사하는 표적의 면적을 의미하는 레이더 단면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RCS는 항공기의 크기, 모양, 재질, 방위각, 고도가, 파장 등에 의해 그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스텔스 형상 설계, 전파 흡수도료, 전파 흡수 구조 등과 같은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레이더에 포착되는 항공기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선 스텔스 형상 적용의 예로 1983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작된 스텔스 항공기 F-117 나이트호크를 살펴보면 항공기의 외형이 매우 각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방사된 전자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켜 레이더가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 설계에 있어 공력 성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스텔스와 공력을 함께 고려해 비행체를 설계해야 하므로 스텔스 형상 적용을 통한 스텔스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 단,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파 흡수도료인 특수 페인트를 비행체에 도포한 뒤 입쇄된 전자파 에너지를 물질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 및 흡수 소멸시키고 전파 흡수 구조를 적용해 입쇄된 전자파 강도를 약화 또는 흡수해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은 1950년대 후반 스텔스 항공기 개발을 필두로 현재는 해상, 지상 등 기동이 가능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중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 지상에서는 전차 등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나다는 F-22는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가 야구공 수준으로 스텔스 기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정과 잠수함의 경우 속도가 느려 해상에서의 스텔스화는 아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형상 자체가 상당한 크기이므로 스텔스 형상 적용에 의한 레이더 단면적 감소 효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파 흡수도료 및 전파 흡수 구조를 적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키고 프로펠러 저소음 설계 등을 통해 소음을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 전차 PL-01은 적외선 신호 감소 기술 및 전파 흡수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및 열상 카메라로부터 은폐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관련 기술 또한 스텔스 기술과 함께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항공 체계라고 불리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 조종이나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 혹은 비행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또는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무인항공 체계를 말한다.
무인기는 무인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무인항공 체계라는 명칭은 2000년대 중반 미국 방부에서 발간된 UAS 로드맵 2005에 2030에서 처음 언급됐다. 무인기는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장비, 탑재 지상통신장비, 임무장비 및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다. 또한 원격 조종, 반자동, 자동 또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한 조종 방식을 채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비행체의 최대 이륙 중량, 운용고도, 속도 등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최근 일반 및 언론에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무인항공 체계를 통칭하기도 한다. 국제협약체제의 기술 통제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에 한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상에서는 감시정찰 및 근접 전투 지원, 중심 정밀 타격, 통신 중계 등으로 활용되며 해상에서는 해상 감시정찰 및 대함용, 공중에서는 광역 영상, 신호 정보 수집, 대공망 기만 및 대지, 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레이더 안 걸리는 스텔스기 잡는다. 신개념 열감지 기술 개발. 1990년대에 벌어진 걸프전에서 맹활약한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기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체의 빛이 흡수되면 열이 오른다는 원리를 이용해 특정 물체의 위치와 크기를 잡아내는 기술이 개발됐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스텔스기 탐지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내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첨단연성물질연구단 소속의 프랑스와 암블라흐 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레이더 전파처럼 일종의 빛을 맞은 물체는 온도가 미세하게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한 탐지 기술을 이론적으로 규명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레이더는 비행기나 미사일 등에 반사해 되돌아오는 레이더 전파를 아군의 군사기지에서 잡아내 위치와 크기, 방향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손전등을 비춰 물건을 찾는 사람, 장애물을 피해 유지조리 나는 박쥐도 가시광선이나 초음파가 특정한 물체의 튕긴 뒷몸의 감지 기관에 되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생체 레이더 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동체에 특수 페인트를 발라 이런 레이더 전파를 흡수한다. 되돌아올 레이더 전파가 없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선 스텔스기가 뜰 경우 존재 자체를 감지할 수가 없다. 사람으로 따지면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 없이 서 있는 격이어서 어디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가 침투할 경우 적국은 전투기를 대응해 출격시키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게 된다. 1990년대에 벌어졌던 걸프전에서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였던 F-117 나이트호크가 중요한 공격 임무에 집중 투입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스텔스기는 그 뒤 진화를 거듭해 미국에선 F-35, F-22 전투기 등이 실전 배치돼 있으며 한국 공군도 F-35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군사적 경쟁 관계인 중국도 스텔스기인 Je-20 전투기를 최근 공개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며 러시아도 수-57을 개발했다. IBS 연구진은 스텔스기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면 동체에 열이 미세하게 올라간다는 점에 착안했다. 열이 올라가면 자외선과 적외선 등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띤 복사 에너지가 비행기 동체에서 나온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레이더 전파를 쏘인 스텔스기는 마치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지 않은 스텔스기와 구분된다는 얘기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복사 에너지는 레이더 전파처럼 약한 빛에 노출돼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도 쉽다. 상온에서 적외선을 특정 대상에 비춰 온도를 1%만 증가시켜도 복사로 발생하는 광자의 수는 57%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되돌아오지 않는 레이더 전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열로 인해 발생하는 복사 에너지의 큰 변화를 감지하면 스텔스기의 존재 유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연구팀의 기욤 카시아니 IBS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성능을 개선하고 스텔스 물체를 중장거리에서 감지하는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